지금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진심이에요. 딱 1초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큰 소리로 저를 따라 말해요. 내가 필요한 돈은 이미 오는 중이다. 이미 나를 향해 출발했다. 다르게 될 수는 없다. 느꼈나요? 가슴 속 그 낯선 느낌?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그 소름? 그 감각을 간직하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당신이 들을 것은 값싼 동기부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뻔한 자기개발 이야기도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나 당신이 읽어온 어떤 책보다도 훨씬 더 오래되었고 훨씬 더 현실적이며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예요.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나이, 피부색, 출신 국가,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든 예외가 없는 법칙. 당신이 바닥까지 떨어졌든 방금 모든 것을 잃었든 상관하지 않는 법칙. 그 법칙은 늘 똑같이 작동해요. 언제나. 모두에게. 그 법칙의 이름은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오늘 왜 이 법칙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름 끼칠 만큼 정확하게 작동해 왔는지,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알게 될 거예요. 차이는 운이 아니에요. 노력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에요. 차이는 당신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어요. 이제 댓글에 방금 당신이 느낀 것을 적어보세요. 이렇게만 적어도 돼요. 돈은 이미 오는 중이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동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기준이 다시 설정되기 시작해요. 저와 함께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 제국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고도 몇 년 만에 모든 것을 잃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단순한 일치도 아니에요. 그건 법칙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소원을 비는 도구가 아니에요. 돈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작동하지 않아요. 이미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는 사람에게 작동해요. 그리고 바로 그 차이, 작고 조용하지만 터무니없을 만큼 강력한 그 차이가 실현하는 사람과 그저 꿈만 꾸는 사람을 갈라놓아요. 어떤 유명한 책보다도, 인터넷의 어떤 강의보다도, 어떤 백만장자 코치보다도 훨씬 이전에 이것을 가르친 스승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압둘라였어요. 현실이 그를 중심으로 휘어지는 듯 보일 만큼 깊은 비밀을 알고 있던 에티오피아의 현자였죠. 그는 100년이 넘게 살았고 아주 소수의 제자에게만 가르침을 전했으며 진짜 믿음으로 적용하면 모든 것이 바뀌는 3단계 방법을 남겼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방법을 당신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전해 내려온 그대로 정확하게요.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말을 하나 해야 해요. 지금부터 당신이 듣게 될 내용은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더는 무시할 수 없게 만들 거예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보고 있는 동안에도 일하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이 듣는 동안에도, 숨 쉬는 동안에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새벽에 떠오르는 한 가지 아이디어, 예상치 못한 연락, 어디서든 나타난 기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돈의 유입, 그걸 우연이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법칙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우연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영상은 압둘라가 가르친 정확한 원리들을 보여줄 거예요. 성취된 상태를 선언하는 법, 의심이라는 존재에게 문을 닫아버리는 법, 목표를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목표로부터 살아가는 법, 그리고 당신이 이 2가지 존재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오늘 당신이 이 영상에 도착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당신은 여기로 이끌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도착했으니 준비하세요. 돈은 이미 당신을 향해 출발했어요. 그리고 매일 이 풍요와 번영의 메시지를 계속 받기 위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알림도 켜세요. 우리가 여기 올리는 각 영상은 당신의 삶에서 다른 문을 여는 새로운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변화는 여기서 시작돼요.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원칙 1. 성취된 상태를 선언하라. 압둘라는 제자들의 말에서 약함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어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하는 말은 우주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나는 돈을 원해라고 말하면 우주는 오직 한 가지, 당신에게 없다는 것만을 들어요. 그리고 우주는 정확히 그것을 당신에게 되돌려줘요. 부재를요,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통장을 볼 때마다 그 배를 조이는 느낌이 들고 충분하지 않아, 절대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 내면의 목소리가 들릴 때 그 순간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당신은 요청을 하고 있어요. 더 많은 결핍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바라는 것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진실이라고 가정하는 것에 반응해요.
압둘라는 이것을 영적인 신성모독이라고 불렀어요. 법칙이 이미 모든 것을 당신이 쓸 수 있게 해두었는데 나는 원해라고 말하는 것. 그는 우주가 미래의 시간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어요. 우주는 오직 지금에만 존재해요. 그리고 당신이 부탁하고 기다리고 바라고만 살면 당신은 결핍의 지금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해요. 하지만 당신이 선언할 때 입을 열고 확신을 가지고 가슴을 가득 채우고 이미 받은 사람의 확신으로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작동하는 주파수를 바꿔요.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은 초자연적으로 보일 정도로 당신 편에서 일하기 시작하지만 그것은 단지 당신이 진실이라고 전제한 것을 법칙이 수행하는 것일 뿐이에요. 네빌 고다드는 이것을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배웠어요. 그는 뉴욕에서 추위 속에 파산한 상태였고 배표를 살 돈도 없었어요. 그가 압둘에게 가서 나는 바베이도스에 가고 싶지만 돈이 없어 라고 말하자 압둘라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바꾼 말을 했어요. 누가 간다고 말하나 너는 이미 갔다 1등석으로. 그건 동기부여가 아니었어요. 공허한 긍정적 사고도 아니었어요. 그건 압둘라가 가르치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의 직접적인 적용이었어요. 어떤 물리적 증거가 나오기 전에 당신은 성취된 상태를 선언한다. 그리고 인간의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 우주는 네빌이 진실로 전제한 것을 이루기 위해 사람과 상황과 사건들을 재조직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뒤 돈이 우편으로 도착했어요. 표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네빌이 3등석 표를 들고 배에 올라탔을 때 직원이 그를 불러 말했어요. 고다드 씨, 누군가 취소했습니다. 선생님은 1등석으로 여행하실 겁니다. 압둘라가 선언했던 그대로였어요. 그건 운이 아니었어요. 법칙이었어요. 이제 왜 압둘라가 말에 그렇게 엄격했는지 이해하겠죠? 당신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즉 실현의 진짜 엔진에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의 이미지를 찍어넣고 있는 거예요. 가는 중인 사람, 아직 갖지 못한 사람, 그리고 잠재의식은 걸러내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평가하지 않아요. 그저 실행할 뿐이에요. 당신이 확신하는지 묻지도 않고 모든 명령에 복종하는 충실한 하인처럼요. 당신이 결핍을 말하면 그는 결핍을 실현해요. 당신이 풍요를 선언하면 그는 풍요가 물질이 되도록 길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럼 지금 오늘 당신의 현실 삶에서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간단합니다. 하지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당신이 믿도록 배워온 모든 것과 정면으로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멈춥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선언합니다. 기도처럼도 부탁처럼도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확언으로 말입니다. 나는 번영한다. 돈은 꾸준하고 풍요롭게 내게 흘러온다. 내 은행 계좌는 성장한다. 내 재정은 이미 바뀌었다. 바뀔 것이 아니다. 이미 바뀌었다. 차이를 느끼나요? 나는 가질 거야가 아닙니다. 나는 가지고 있어입니다. 언젠가 일어날 거야가 아닙니다. 가정의 차원에서 이미 일어났고 물리적 세계는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재정렬되고 있다. 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네 육안이 보는 것이 아니다. 진실은 네가 현실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논리를 의심하며 하지만 아직 사실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했을 때 스승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누구에게 사실이냐? 거짓말하는 내 눈에게 부를 가정해라. 그러면 부가 너의 유일한 진실이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선언하기, 가정하기, 이미 도착한 사람처럼 말하기, 이미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기, 이미 이긴 사람처럼 숨쉬기. 왜냐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도착은 당신이 받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착은 당신이 이미 받았다고 가정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나머지는 그저 당신이 내면에서 이미 만들어낸 현실을 따라잡으려 늦게 움직이는 물리적 세계일 뿐입니다. 원칙 2. 의심의 얼굴에 문을 닫아라. 당신은 이미 선언했습니다. 이미 불을 받아들였습니다. 돈이 이미 오는 중이라고 가슴을 펴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타납니다. 조용하고 교활하고 파괴적인 것, 의심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돈은 어디서 와? 내 계좌를 봐. 내 빚을 봐. 이건 미친 짓이야. 나한테는 안 통해. 그리고 몇 초 만에 선언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 동안 공들여 세운 카드성처럼 한 번의 순결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의심은 단순한 부정적 생각이 아닙니다. 의심은 실현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의 동작을 만들었습니다. 물리적인 행동, 강력한 닻,
의심이 도착하는 순간을 표시하고 그 의심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정말로요. 상대가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계속 따지고 바베이도스로 가는 여행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의 증거를 계속 내밀자 그는 인내심 있게 답하지도 않았고 다시 설명하지도 않았고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아파트 문으로 가서 힘껏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논쟁 없음, 협상 없음, 대화는 끝이었습니다. 그 동작은 상대가 평생 받은 가르침 중 가장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여기 들어올 자리가 없다. 의심은 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한번 받아들인 것은 봉인됐다. 현실 세계의 어떤 논리도 그것을 되돌릴 힘이 없다. 그리고 그는 이해했습니다. 차가운 뉴욕의 자기 아파트로 돌아갔고 의심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두드립니다. 의심은 늘 두드리니까 그도 똑같이 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받아들임을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의심이 올라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나요? 그것은 당신의 의식이 합리적이 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지혜가 당신을 지키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조건화입니다. 수년 동안의 결핍 속에서 만들어진 돈이 없다. 너는 부자가 될 팔자가 아니다. 인생은 원래 힘들고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같은 것들이 당신 안에 깊이 새겨진 그 조건화 말입니다. 그건 너무 깊게 각인되어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리고 그 무기가 바로 의심입니다. 그는 잠재의식에는 강력한 방어 메커니즘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잠재의식은 새로움보다 익숙한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 익숙한 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요. 그 익숙한 것이 가난, 결핍, 상갈시일지라도요.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익숙한 것은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당신이 풍요를 선언하고 불을 받아들이면 오래된 잠재의식은 공황에 빠져 그 새로운 현실이 굳어지기 전에 부수려고 의심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문을 세게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실전에서 어떻게 하나요? 매일의 삶에서 정말로 의심의 문을 닫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불해야 할 청구서가 있고 상사가 압박하고 카드 결제가 안 되고 현실을 바라보면 당신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 정반대가 소리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에게는 명확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물리적 현실과 논쟁하지 마라. 그것은 그저 과거가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다. 그것은 앞으로 올 것을 대표하지 않는다. 당신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흙은 며칠, 몇 주 동안 비어 보입니다. 씨앗이 싹 텄는지 확인하려고 파헤치면 당신은 그 과정을 망칩니다. 실현도 똑같습니다. 선언과 물리적 증거 사이의 기간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의심이 가장 강해지는 때도 그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은 더 단호하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르치던 연습이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집에 있다면 일어나서 아무 문이나 하나로 가서 단단히 닫아보세요. 화를 내서가 아니라 권위로요. 그리고 문을 닫으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모든 의심의 문을 닫는다. 내 풍요를 부정하는 모든 논리의 문을 닫는다. 물리적 겉모습의 문을 닫는다. 내가 받아들인 것은 봉인되었다. 이 세상의 어떤 힘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 이것을 몸으로 만들고 현실로 만드세요. 이 순간을 머리만이 아니라 몸에 고정시키세요. 잠재의식은 생각만이 아니라 느껴진 것, 살아낸 것, 온몸으로 경험한 것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 의심이 다시 돌아올 때 돌아옵니다. 당신은 그 문 닫는 소리를 기억할 겁니다. 그 권위의 감각을 기억할 겁니다. 의심이 아니라 당신의 받아들임을 선택했던 그 순간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닫을 겁니다. 또 닫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몇 번이든요. 그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주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 만큼의 평온함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자극하고 시험하고 그가 가르치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방식으로 응답했습니다. 고요한 미소와 닫힌 문. 그에게 의심은 애초에 들어올 입구가 없었습니다. 의심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의심은 그가 구축한 정신적 공간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똑같은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상황이 좋아진 다음이 아니라 지금, 오늘 당신이 닫을 문으로, 오늘 당신이 봉긴할 선언으로, 지금 이 순간 의심은 여기서 끝난다고 선택함으로써
원칙 3. 목표를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서부터 살아라. 이 원칙이야말로 진짜로 실현하는 사람들과 평생 시도만 하다 끝나는 사람들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세 가지 중 가장 미묘합니다. 논리적인 머리로는 가장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는지 진짜로 붙잡는 순간 당신 안에 무언가가 영구적으로 바뀝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만 생기면 행복해질 거야. 이 빚만 갚으면 숨통이 트일 거야. 내 재정이 나아지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번영한다고 느낄 거야. 합리적으로 들리죠? 책임감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른스럽고 현실적이고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치명적인 함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향해 살면 당신은 계속해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늘 그렇듯 충실하고 정확하게 그 자리 그대로의 경험을 당신에게 돌려줍니다. 아직 도착하지 못한 사람의 경험, 늘 가는 중인 사람의 경험, 늘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결코 거기에는 없는 경험. 그건 마치 걸어서 지평선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걷고 또 걸어도 지평선은 늘 똑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지평선은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평선은 관점입니다. 그리고 불을 향해 가는 사람의 관점은 언제나 결핍의 관점입니다. 그가 가르친 것은 그 반대, 급진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끝을 향해 살지 마라. 끝에서부터 살아라. 이게 실제로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이미 도착했다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부는 미래의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의 출발점입니다. 당신은 풍요로 가는 중이 아닙니다. 이미 풍요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루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결정이 이미 그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옵니다. 뉴욕의 차가운 아파트에 있을 때 그는 그에게 바베이도스에 도착하는 장면을 상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베이도스에서부터 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열대의 따뜻함을 느끼고 지금 당장 바다 냄새를 맡고 지금 당장 가족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먼 꿈처럼이 아니라 동기부여용 시각화처럼도 아니라 현재의 현실로 살아있고 뛰고 있고 진짜인 것으로요.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각화 기법에서 틀리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깥에서 안으로 상상합니다. 장면을 영화처럼 구경합니다. 해변에 있는 자기 자신, 새 차를 탄 자기 자신, 큰 집에 사는 자기 자신을 화면 속 인물처럼 바라봅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습니다. 그는 안에서 밖으로 상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장면을 삽니다. 당신은 그곳에 있습니다. 발밑의 바닥을 느낍니다. 공기의 온도를 느낍니다. 주변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물의 질감을 느낍니다. 당신은 받아들인 현실 안에 있고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잠재의식은 물리적으로 실제인 것과 안에서부터 생생하게 상상된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에게 둘 다 실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이 곧 잠재의식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곧 물리적 세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 중 늘 번영해왔던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돈을 걱정하는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는 단지 생각만 다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다른 현실에서부터 살고 있습니다. 번영은 그에게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그는 없는 상태가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같은 내적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그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연습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잠긴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잠과 깨어있음 사이 논리적 마음이 약해지고 잠재의식이 완전히 열려 받아들이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잠들기 전과 잠에서 깰 때 당신은 끝의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구하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은 거기에 거주합니다. 당신은 눈을 감고 당신이 이미 받아들인 현실로 이동합니다.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도착한 이후로요. 당신이 번영하는 사람일 때 당신의 하루는 어떤 모습인가요? 재정이 해결됐다는 걸 알며 눈을 뜰 때 무엇을 느끼나요? 그것이 몸에서 어떤 물리적 감각을 만들어내나요? 따뜻함, 가벼움, 안도감, 기쁨, 그 감각에 머무세요. 그 감각이 당신의 온몸을 채우게 하세요. 그 안으로 숨쉬고 그 안에서 잠들고 그 안에서
깨어나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누군가 당신에게 요즘 어때? 라고 물을 때마다 당신이 이미 되어버린 사람으로서 대답하세요. 선언하기 전에 당신으로서가 아니라, 시련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도착한 사람으로서요. 왜냐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내적 상태가 외적 증거에 앞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예외 없이요. 당신은 부자가 된 다음에 번영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번영을 느끼고 나서 부자가 됩니다. 이 순서는 바뀔 수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습니다. 관점의 내적 변화 없이 시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시할 만한 물질적 부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 주위에서 휘어질 정도의 평화, 확신,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로 중요한 유일한 곳, 바로 자기 의식 안에서요. 그리고 당신이 끝에서부터 살기 시작하면 당신의 하루의 출발점이 번영이 되고, 번영을 찾는 일이 더는 출발점이 아니게 되면 우주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기회들, 딱 맞는 타이밍에 나타나는 사람들,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들어오는 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마침내 부를 향해 살기를 멈추고 부에서부터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그가 가르쳤고 어떤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던 3가지 비밀을 받았습니다. 이루어진 상태를 선언하기, 의심의 얼굴에 문을 닫기, 목표를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서부터 살기. 이것들은 개념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그리고 법칙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를 골라 이번 주 안에 실천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월요일이 아니라 오늘. 돈은 이미 오는 중이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그것이 이미 도착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돈은 이미 나에게 도착했다. 매일 이런 비밀들을 계속 받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의 매 영상은 당신의 번영을 여는 새로운 열쇠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이 화면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더 깊게 파고들 것이고 당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데 마지막으로 부족했던 바로 그것일지도 모릅니다.